38배 윤서진은 공연장 음향 스태프로 일한다. 밤 근무가 잦아 늘 피곤했지만 명절마다 시가에서 열리는 가족 모임 준비는 늘 그의 몫이었다. 제사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당의 기념 리뉴얼 행사 때문이었다. 모두가 서진이 경험 있잖아라며 맡겼다. 목요일 오후 서진은 공연장 조명실에서 내려오다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 경자였다. 서진아, 다음 주 토요일 행사 준비 어떻게 돼가? 인사도 없는 질문이 익숙했다. 서진은 계단참에 멈춰서서 한숨을 삼켰다. 아직 업체랑 조율 중이에요. 너무 비싸게 부르면 안 돼. 내가 잘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해봐.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진은 지난 3년간 계약직으로 일했다. 정규직 전환 얘기는 매번 다음 분기로 미뤄졌다. 그래도 이 일이 좋았다. 무대 뒤에서 소리와 빛을 조율하는 일은 그를 살아있게 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의 일을 취미 정도로 여겼다. 공연장에서 뭐 하는 거야?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물었다. 남편 민호조차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저녁 7시 공연이 끝나고 서진은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다. 집에 가면 또 전화가 올 것 같았다. 편의점 창가 자리에 앉아 김밥을 뜯는데 동료 혜진이 들어왔다. 언니, 여기서 뭐 해? 서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피난. 혜진은 맞은편에 앉으며 커피를 따라줬다. 또 시댁.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행사 규모가 커. 200명 정도 온대. 혜진은 혀를 찼다. 돈은 줘. 그게. 우리 식구끼리 그런 거 따지냐? 하지만 서진의 인맥으로 섭외한 스태프들은 서진에게 먼저 물었다. 언니, 이거 페이 얼마야? 서진은 매번 자기 주머니를 털었다. 밤 11시. 집에 도착하니 민호는 소파에서 축구 중계를 보고 있었다. 왔어? 눈도 마주치지 않는 인사였다.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민호는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지만 집안일은 여전히 서진의 몫이었다. 설거지를 하며 서진은 생각했다. 나는 왜 늘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사람일까? 갈등의 이유는 전통이 아니라 돈이었다. 행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족들은 서진의 인맥과 노동을 당연히 사용했다. 남편 민호는 이번만 넘기자고 말했고 시어머니 경자는 성과만을 요구했다. 서진은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어 거절하지 못했다. 토요일 아침 서진은 시댁으로 갔다. 식당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2층 한옥 건물이었다. 시아버지 동수가 30년 전 시작한 곳으로 한때는 지역 유지들이 자주 찾던 명소였다. 하지만 요즘은 손님이 줄었다. 리뉴얼 행사는 식당을 되살리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경자는 주방에서 메뉴판을 들고 나왔다. 서진아, 이거 봐. 새 메뉴 사진은 내가 찍어야지. 서진은 당황했다. 저는 음향 담당이에요. 사진은 아이고, 요즘 폰으로 다 찍잖아. 내가 예술 쪽 일하니까 잘하겠지. 경자는 그렇게 말하며 메뉴판을 서진 손에 쥐어줬다. 민호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은 남편을 쳐다봤지만 민호는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그날 오후 내내 메뉴 사진을 찍었다. 조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몇 번이고 다시 찍었다. 경자는 옆에서 계속 말했다. 이건 너무 어둡고 이건 음식이 안 예뻐 보여. 저녁 무렵 동수가 식당에 들어왔다. 다들 고생이 많네. 그는 서진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서진이가 제일 고생이지. 서진은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동수는 이내 말을 이었다. 그래도 이번 행사만 잘 끝내면 식당이 다시 살아날 거야. 서진이 덕분이야.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진은 민호에게 물었다.
이번만 넘기자. 응?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서진은 손을 빼지 못했다. 일요일 서진은 스태프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조명 감독 재훈, 음향 엔지니어 수민, 무대 설치 팀장 기철, 모두 서진과 오래 일한 사람들이었다. 언니, 이번 건 페이가 어떻게 돼? 재훈이 물었다. 서진은 망설였다. 일단 해주고 내가 따로 챙길게. 그게 무슨 소리야? 업체 통해서 정식으로 해야지. 서진은 핑계를 댔다. 급한 일이라서 그래. 미안해. 전화를 끊고 서진은 통장을 확인했다. 계약직 급여는 적었다. 이번 행사에 스태프들 인건비까지 주면 몇 달치 생활비가 날아갈 것 같았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민호는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부모님 행사비까지 못 낸다고 했다. 결국 서진 혼자 감당해야 했다. 행사 당일 급히 설치한 조명이 무너져 서진은 팔을 다쳤다. 모두가 소란스러웠지만 가장 먼저 나온 말은 개막 시간 늦추면 손해였다. 병원 대기실에서 서진은 자신이 왜 늘 대체 가능한 사람처럼 취급되는지 처음으로 직면했다. 행사 당일 아침 6시 서진은 식당에 도착했다. 스태프들은 이미 와서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다. 기철이 다가왔다. 언니, 이거 예산이 너무 빡빡한데 조명 스탠드가 부족해. 서진은 재고를 확인했다. 경자가 요구한 조명 효과를 내려면 최소 3대가 더 필요했다. 하지만 예산은 이미 바닥났다. 일단 있는 걸로 최대한 해보자. 서진은 직접 사다리에 올라갔다. 조명을 천장 빔에 고정하는데 볼트가 헐거웠다. 이거 위험한데. 기철이 말했다. 시간이 없어. 일단 해. 서진은 서둘러 조명을 달았다. 오전 10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경자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서진에게 소리쳤다. 음악은 왜 안 나와? 서진은 음향 부스로 뛰어갔다. 수민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스피커 하나가 안 잡혀요. 뭐? 서진은 케이블을 다시 연결했다. 손님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개막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다. 서진은 땀을 흘리며 문제를 해결했다. 11시 식당 문이 열렸다. 동수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천장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조명 스탠드가 기울고 있었다. 위험해. 서진은 소리쳤다. 하지만 늦었다. 조명이 무너지며 서진의 왼팔을 덮쳤다. 비명과 함께 혼란이 시작됐다. 서진은 바닥에 쓰러졌다. 팔에서 피가 흘렀다. 재훈과 기철이 달려왔다. 언니. 경자는 손님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괜찮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호가 뒤늦게 서진에게 왔다. 괜찮아?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팔이 욱신거렸다. 개막 시간 늦추면 손해인데. 경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 대기실에서 서진은 천장을 바라봤다. 민호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말이 없었다. 서진은 물었다. 나는 뭐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엑스레이 결과 골절은 아니었지만 깊은 타박상이었다. 의사는 2주간 깁스를 하라고 했다. 서진은 웃음이 나왔다. 다음 주가 계약 갱신 면담인데. 병원을 나서며 서진은 민호에게 말했다. 나 이제 못해. 민호는 당황했다. 뭘? 이런 거 더 이상 못해. 서진은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민호는 사고 후에야 장부를 살폈다. 비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서진에게만 부담이 집중돼 있었다. 침묵하던 시아버지 동수는 식당의 명성을 지키는 방식이 사람을 소모하는 것임을 인정했다. 그는 행사를 중단하고 외주를 쓰겠다고 선언했다. 사고 다음 날 민호는 서진이 정리해둔 행사 자료를 뒤적였다. 견적서, 영수증,
스태프 명단, 모든 비용이 서진 개인 계좌에서 나갔다.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총액은 350만 원. 서진의 한 달 급여와 맞먹었다. 민호는 머리를 감쌌다. 내가 뭘 한 거야? 민호는 시댁으로 갔다. 경자는 여전히 행사 정리에 바빴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민호는 장부를 펼쳤다. 경자는 눈을 찌푸렸다. 뭔데? 서진이가 다 자기 돈으로 했어요. 저희한테 한 번도 말 안 하고. 경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도 식구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동수는 안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야? 민호는 장부를 건넸다. 동수는 천천히 읽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다 서진이가. 네. 그리고 어제 사고도 예산 때문이었어요. 장비가 부족했는데 서진이가 억지로 했던 거예요. 동수는 장부를 내려놓았다. 내가 몰랐네. 경자는 변명했다. 서진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게 믿으면 안 됐어. 동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가 사람을 소모한 거야. 식당 명성 지킨다고. 경자는 입을 다물었다. 동수는 민호를 봤다. 너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힘든 줄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동수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고 서진이한테 해. 그리고 행사는 여기서 중단한다. 경자가 놀라 말했다. 아니, 벌써 예약도 받고 준비도 다 했는데 그만해. 다음부턴 제대로 된 업체에 돈 주고 맡긴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서진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깁스한 팔을 베개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보고 있었다. 민호는 옆에 앉았다. 미안해.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뭐가?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해줄 거라고. 서진은 눈을 감았다. 이제 알았어? 민호는 서진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행사 중단하셨어. 그리고 다음부턴 외주 쓰기로 했어.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빼냈다. 민호는 당황했다. 화났어? 아니, 그냥 피곤해. 서진은 눈을 떴다. 나 계약갱신 면담 취소됐어. 이 상태로는 일 못하니까.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서진은 일어나 창밖을 봤다. 괜찮아. 어차피 다른 제안도 있었어. 무슨 제안? 프리랜서로 전환하자는 거, 여러 공연장이랑 일하는 거. 민호는 놀랐다. 그럼 수입이 불안정하잖아. 지금보다 나을 것 같은데. 서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회복 후 서진은 프리랜서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가족 모임엔 더 이상 담당자로 참석하지 않는다. 무대는 여전히 밝았지만 이번엔 자신의 이름으로 켜졌다. 2달 후 서진은 깁스를 풀었다. 재활을 마치고 그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다. 첫 프로젝트는 시립극장의 연극 공연이었다. 음향 감독으로서 이름이 프로그램북에 실렸다. 서진은 자신의 이름을 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민호는 달라졌다. 집안일을 나눠하기 시작했고 서진의 일정을 물었다. 하지만 서진은 예전처럼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물었다. 나한테 아직 화났어? 서진은 설거지를 멈추고 대답했다. 화는 아니야. 그냥 거리를 두는 중이야. 거리? 응, 나한테 필요한 거. 서진은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당신이 변한 건 고마워. 근데 나는 이미 많이 바뀌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미안해. 서진은 웃었다. 미안하단 말 그만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 시댁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경자는 서진에게 행사 관련 부탁을 하지 않았다. 대신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겼다. 동수는 서진을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서진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정말 괜찮았다. 더 이상 그들의 기대를 짊어지지 않아도 됐으니까. 어느 토요일 서진은 새 공연장에서 리허설을 지휘했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연기했다. 서진은 조명과 음향을 조율하며 신호를 보냈다. 조명 3번.
좀 더 따뜻하게. 재훈이 조정했다. 무대가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서진은 무대 뒤에서 그 광경을 봤다. 박수 소리가 가슴에 울렸다. 이건 내 무대야. 서진은 생각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무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혜진과 통화했다. 언니, 오늘 공연 대박이었어. 소문 들었어. 서진은 웃었다. 고마워. 다음 프로젝트도 같이 하자. 언니 없으면 안 돼. 서진은 창밖을 봤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다. 그래, 같이 하자. 밤 11시. 서진은 집 앞에 도착했다. 민호가 문을 열어줬다. 고생했어. 밥 먹었어? 응.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민호가 차를 따라줬다. 다음 주 공연도 있지? 응, 바빠질 거야.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서진은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변화는 천천히 왔다. 한순간에 모든 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다. 서진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무대는 여전히 밝았고, 이번엔 서진의 이름으로 켜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